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래픽 D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램은 범용 칩입니다. 규격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이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칩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메모리 강자인 삼성과 고객에 특화된 칩을 만드는 TSMC 등 파운드리는 결이 다릅니다. D램이 범용 칩인 만큼 당연히 그래픽 D램도 범용 칩이죠. 규격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입니다. 이 두 기업은 그래픽 D램에서 강고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신만의 그래픽 D램을 마이크론에 생산해 주기를 요구했고 그 결과 마이크론은 엔비디아만을 위한 그래픽 D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령 GDDR6X 같은 것인데요. 이게 바로 사실상 엔비디아를 위한 맞춤형 칩입니다. 마이크론이 만든 것이죠. 기본적으로 GDDR6X는 GDDR6에서 번영된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GDDR6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공정이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지 않는 GDDR6X를 내놓은 것은 바로 엔비디아가 요구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간의 그래픽 D램 파트너십에 금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 7월께 삼성이 차세대 GPU용 그래픽 D램인 24기가 bps GDDR6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부분이 바로 GDDR6의 속도인데요. 이전 그 GDDR6의 최대 속도는 18기가 bps. 기가 bps는 1초에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GDDR6 최대 속도가 18기가 bps였는데 이 삼성이 협력사에 새 견본을 뿌리기 시작한 제품의 속도는 24기가 bps나 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 24기가 bps 정도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GDDR6X보다도 더 빠릅니다. 마이크론의 GDDR6X의 경우는 속도가 21기가 bps로 삼성의 24기가 bps에 못 미쳐서 그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마이크론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 파트너십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아직 파탄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삼성이 일을 했는데요. 삼성이 24기가 bps GDDR6 메모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GDDR6W 메모리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GDDR6W는 GDDR6와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대역폭과 용량은 2배로 늘린 메모리입니다. 마이크론 제품만을 썼던 그 엔비디아가 삼성의 그래픽 D램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라는 생각입니다. 이 GDDR6W는 크기는 같은데 전송 속도 및 전송 속도 즉 대역폭과 용량이 2배로 늘어난 제품인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GDDR6의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입니다. 적용된 첨단 패키징은 바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는 그 메모리 칩을 인쇄 회로 기판이 아닌 실리콘 웨이퍼에 직접 장착하는 기술입니다. 배선의 패턴을 미세화할 수 있고 PCB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패키지의 두께가 얇아져서 방열 기능도 향상됩니다. 그간 그 반도체 산업은 그 전공정에서 가능한 한 그 회로를 미세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이제는 회로의 미세화가 극단까지 치달으면서 점점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GDDR6W에 3D IC 패키징 기술을 접목해서 다양한 칩을 그 웨이퍼 상태로 쌓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특히 그 주목되는 것은 GDDR6W가 시스템 수준에서 HBM 수준의 대역폭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D램은 칩을 적층할 때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연결을 와이어로 하지만 그 HBM은 실리콘 간통 전극을 활용한 패키지인 TSV 통로를 통해서 칩 자체에 구멍을 뚫어서 전독성 재료인 금속 등으로 채우고 이렇게 만들어진 칩들을 수직으로 연결하면서 적층합니다. 일반 D램은 그 고층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라면 그 HBM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런 칩 적층 방식의 차이는 그 메모리가 차지하는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일반 D램 같은 경우는 와이어로 연결하기 때문에 와이어 본딩을 고정할 추가 공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HBM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태블릿, 노트북까지 작고 얇게 만드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D램과 HBM의 차이는 HBM이 외부로 통하는 통로가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역폭은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데요. 이게 일반 D램은 32개에 불과하지만 HBM은 1024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GDDR6W가 HBM 수준의 대역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HBM 메모리는 기존의 GDDR 메모리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은 대역폭과 용량을 지녔기 때문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래픽 카드 메모리 미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GDDR6W는 새 반도체 다이를 만든 게 아니라 웨이퍼에서 반도체 패키지를 만드는 후공정만 달리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HBM보다는 GDDR6와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HBM의 비싼 가격 때문에 적용을 미뤄왔던 GPU 업체 입장에서는 GDDR6W가 특정 조건 안에서 HBM을 대신할 수 있는 그래픽 D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개선되고 있는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을 메모리에 접목해서 고객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차세대 메모리를 내놓고 있는 것이라 의미가 적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24GBps GDDR6로 한번 마음이 흔들렸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인텔 등이 GDDR6W를 주목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